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솔직한 토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슬직 토론 진행을 맡은 김연진입니다. 직장인이라면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을 바둑에 빗대어서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미생, 다들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에서는요, 다양한 스펙, 정말 외국어는 뭐 두세 개는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종합상사에 고졸 낙하산으로 뚝 떨어진 신입사원 장그래의 고군분투기를 그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얻었던 이유는요,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는 바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회사에서의 그 생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직 토론은 누구나 신입사원이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요, 누가 뭐 옳다 그르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품 디자인 전문 회사인 에카디자인의 임직원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에카디자인의 이석현 대표님을 비롯한 회사 측 대표 3분 자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사회초년생의 입장을 대변해줄 우리 신입사원과 그리고 취업준비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부터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카디자인 대표 이석현입니다. 네, 오늘 솔직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정말 앞으로 사회생활을 내딛기 위한 우리 신입사원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카디자인에 다니고 있는 박생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좋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카디자인 디자인 2팀 제품 디자인 UX 맡고 있는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여튼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답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이시죠?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카디자인 신입사원 신창경입니다. 1년간의 바탕을 토대로 성실히 토론에 임해보겠습니다. 네, 동서울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졸업 예정자 16학번 권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직원분들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많이 여쭤보고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서울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2학년 이종현입니다. 네, 이번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이 된 모습인데. 네, 좋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장 푸는 차원에서 이 토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토론 방식과 진행 방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면접 상황극을 할 거예요. 임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온 취준생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 입장으로 돌아가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시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분께서는 실제로 면접을 하는 면접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면접을 본다라는 입장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소 궁금했던, 그렇지만 묻기에는 조금 민감하고 좀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면서 그 고민을 좀 풀어가는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면접 상황극에서 언급됐던 이야기라든지 앞으로 야기될 그런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어떤 팁이 또 필요한지, 이때는 여기 계신 우리 임원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한 그런 조언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 토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상황극을 할 건데요. 신입사원들의 민감한 고민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내 위치는 잠시 잊어주시고 이 역할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지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지원자 3분 이제 면접에 임하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자 이석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자 박생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엽, 언제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충성! 자, 이제 면접관님들께서는 네, 우리 지원자분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회사를 목표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제가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비전상으로 새로운 신입사원 같네. 예,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는 뭐 K-팝 뭐 되게 유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유행하고 있는데 디자인도 K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에카 디자인에 제가 이렇게 원서를 들이민 거는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예, 그럼으로써 에카 디자인과 함께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K 디자인을 전 세계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귀사는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제품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에 이제 입사하여서 자신이 이제 펼칠 수 있는 기술 또는 능력 그리고 장점이 있을 텐데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각자의 최고의 장점 또는 기술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원자분께서는 이제 제품 디자인은 일단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건 저도 매우 공감하는 의견이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져야 할 소양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디자인을 할 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또 남녀노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은 그런 다양한 계층 분야의 사람들의 적합한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질문. 만약에 회사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신입사원을 이제 뽑으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딱 생각을 한다면 좀 느낌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는 친구를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사할 당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일 거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서 많이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텐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성격이 좀 외향적이거나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성격이나 성향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꿈과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을 세 가지를 딱 보고서 예, 뽑을 것 같습니다. 뭐 꿈은 요즘은 워낙 뭐 다양한 취업 기회도 있고 뭐 이제 대학을 나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 과에 상관없이 뭐 이제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저희 회사를 만약에 입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꿈,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여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달려왔나라는 그런 꿈이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걸 이제 성실하게 수행을 여기까지 오는데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성실하게 또 이제 그게 회사 생활이랑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그걸 믿었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뭐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창경 면접관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 질문 좀 해주시죠. 디자인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빠듯할 때도 있어가지고 가끔씩 야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근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필요에 따라서는 디자인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을 또 초과해서 또는 아이디어가 너무 안 나오다 보면은 또 시간을 더 초과해서 아이디어를 또 고민할 또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창작은 또 밤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자친구 생일이에요, 오늘이. 근데 네. 갑자기 직장 상사가 야근을 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결혼이냐? 둘 중에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네. 헤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여자친구가 앞으로 정말 나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러면 일단은 상황 보고 네, 야근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으면은 아마 그 친구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일과 그 어떤 그런 데이트를 같이 좀 접합을 시켜서 한번 싫어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좋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계속 뭐 컴퓨터만 쓰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재밌는 얘기도 좀 해가면서 맛있는 것도 좀 시켜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친구를 회사에 부르는 건 좀 그렇죠. 사실은 좀 그게 뭐 걸리고. 두 개 다 갖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선혁. 예. 저는 헤어지겠습니다. 예, 그래 봤고요. 네. 아,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예, 차여도 받고 울어도 봤는데 일이 좋더라고요. 아직은요.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더 추가로 하셔도 좋고.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업무를 지시했을 때 어떤 일부터 처리하는 게 좋은지 어떤 일에 경중을 둘지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 위에 상사분들이 계실 텐데 업무가 갑자기 동시에 다른 업무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상사한테 이런 업무들이 갑자기 와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입사원이고 잘 모르니까 딱 들어가 봤을 때 이제 좀 분위기 파악을 좀 해왔을 거 아닙니까? 좀 승질이 좀 들어올 것 같은 사람 거 먼저 좀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뒤가 좀 후유증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에서는 왜 나를 선택을 해야 될까를 강렬하게 한번 어필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실까요?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 회사를 정말 가장 큰 목표인 디자인,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 그 분야에서 어느 회사에 뒤지지 않는 그런 회사로 만들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꼭 저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열정, 그게 저를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생진.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실력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을 받아왔고요. 그런 베이스에다가 그리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또 욕심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 조금 먹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성실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많이 배우고 또 이제 많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로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 상황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토론 준비한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 서로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예전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양한 직장 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공개되는 주제에 맞춰서 각자 의견을 보다 더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3대3으로 앉아 있는데 위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 주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은 겸손해야 한다, 혹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고민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겸손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에 동의하시는 분은? 이게 꼭 하나만 선택을 해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적극적으로. 질문이 적극적으로가 지금 5분이신 건가요? 저는 겸손으로 가겠습니다. 겸손으로. 예. 알겠습니다. 신입사원들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신입사원이면 회사에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상사분들이 그 신입사원의 역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그에 맞는 업무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필을 해야 된다. 신입사원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권혁진은요? 네, 저도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함으로써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마냥 겸손해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자신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저는 이제 사실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겸손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신의 역량을 거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긴 하지만 또 군대 얘기이긴 한데 군대를 이제 나이를 얼마나 먹고서 가든 처음에 이등병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좀 반반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반이다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요? 네, 제가 첫 직장이 현대전자였었는데요. 지금은 3D 프로그램이 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뭐 누구나 디자이너라면은 3D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2D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면도, 옆면, 윗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에서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 다 2D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3D 프로그램을 약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키는 거 약간 외로 3D 프로그램을 혼자서 독학을 해서 PT 때 같이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쓸데없는 시키지도 않는 거랬냐, 이제 이런 약간 구박 같은 느낌을 이렇게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금방 바뀐 거죠. 1년도 안 돼가지고 3D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때 되면서 우리가 빨리 시도한 게 맞았구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고, 예전에 그런 시도들이 그렇게 헛된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겸손하다고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받아서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뭔가 개선해야 되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생활은 이제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대부분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결과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든 걸.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등에다가 빨대를 탁 꽂고 그냥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어라.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뭐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또 하나라도 더 주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평상시에 행동은 겸손하면 되잖아요. 그냥. 일할 때는 적극적이고 평소 태도는 겸손해야 된다. 네. 성향은 뭐 좀 겸손하면 어차피 알아주니까 실력을.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신 우리 실장님. 이게 그 단어에 집중하는 문제 같은데요. 네. 솔직히 겸손은 어디 한 군데 뭐 나쁜 단어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적극적이라는 것도 나쁜 단어가 아닌데 이게 두 개가 붙여놓으니까 이제 극과 극이 되는 단어인데 제가 보기에도 뭐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이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모른다고, 예, 위에 상관이니까 모른다고, 아주 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적극적이라는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인턴을 받았는데 딱 앉았는데 이렇게 휴지에 이제 냅킨에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예, 딱 놔주는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게 뭐, 예, 그냥 야 이거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내가 얘한테 잘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어? 근데 일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뭐 적극적으로 뭐 일하는 거 뭐 그건 다 맞는 건데 일단은 누구를 가르쳐 줄 때도 뭐 할 때도 이렇게 바라볼 때도 적극적인 게 좀 솔직히 괴로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겸손하다면은 어쨌든 저희는 티가 나요.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티는 뻔히 나는 거고 뭐 일이나 뭐나 겸손한 게 요즘은 오히려 더 튀는 다들 튀니까 요즘 너무 많이 튀기 때문에 좀 착하고 겸손하고 이제 좀 존경이나 뭐 그런 것도 받을 줄도 알고 할 줄도 아는 게 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묵묵하게 내 일에 대해서 맡은 바 열심히 하되,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는 있지만 그래도 겸손한 그런 어떤 네, 좀, 애티튜드가 네.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죠.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자, 직장 상사의 사적인 부탁에 대해서 나는 허용한다, 그냥 들어준다. 그렇지만 난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자, 사적인 부탁에 대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거절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뭐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들어줘야 한다. 먼저 들어볼게요. 그 사적인 부탁이지만 그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업무 시간 내 아니면 업무에 크게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는 사적인 부탁 들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크게 지장을 가지 않은 선에서는 네, 들어준다. 자, 들어준다. 계속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의 입장이잖아요.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 직장 상사는 이제 저에게 무언가를 더 역량을 늘려줄 수 있는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부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이제 부탁을 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부탁은 아니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적인 부탁까지는 이제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종현 씨는 네,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이제 사적인 부탁을 이제 들어주는 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부탁이지 않는 이상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줘야 된다. 일단 우리 신입사원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측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면 안 된다. 단칼에 거절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무리한 부탁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의 의도는 내가 하기 좀 어려운데 과도한 어떤 부탁을 했을 경우 그때 과연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내가 앞으로 여기서 계속 생활해야 할 텐데 이거 안 들어주면 분명히 나한테 뭔가 뭐 핍박을 하거나 뭐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질 거야.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부탁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거 들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뭔가 회사 생활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비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동아줄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여기 대해서 혹시 뭐 반론이라든지 뭐 더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무리한 부탁 같은 경우에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이제 저도 친구들의 부탁을 이제 들어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제 특성상. 그래서 이제 무리한 부탁은 단칼에 이제 나는 이거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제한은 둬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은 뭐 더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같은 의견이어가지고 웬만하게 무리한 부탁은 진짜 단칼에 거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탁이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실장님. 네. 같이 이제 뭐 자주 이렇게 생활하는 이제 그 동료이지만 상사잖아요. 직장 네. 상사인데 그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그 부하 직원한테 무리한 부탁을 한다는 건 좀 이건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어떤 좀 관계도 좀 약간 좀 멀어짐 정도도 좀 불사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도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단칼은 아니고 한 적정선에서 네. 들어줄 수 있는 부분과 못 들어주는 부분을 좀 나눠서 설득을 좀 시켜서 그래서 좀 잘 어떻게 좀 다듬어서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겠네요. 이거 진짜 저 정말 하기 힘든데 이번만 제가 그냥 이 부분만큼은 제가 그렇죠. 해낼 수 이거는 있고 이것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힘듭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이제 하네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협상이 네.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럼 실장님은요? 이 무리한 부탁은 단칼에 거절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제가 여자친구가 만약에 없는 상황이고 꾸려야 될 식구가 없다라는 상황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목을 쥐어 잡고 이렇게 딱 이제 그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누구도 단칼에 거절 못할 수도 있고 네. 거절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뭐 옆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저는 이제 무리한 부탁도 제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좀 들어두는 타입인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누굴 돕는다는 거는 되게 무리하더라도 그냥 일정만 무리 없으면은 문제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지랖은 안 부리는 게 몸이 좀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뭐 젊은이들은 네 좋을 것도 같아요. 예. 때로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모의 자 그러면 자 이것도 결국엔 상황에 맞춰서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업무가 벅찰 때, 일이 너무 몰려왔을 때, 일단 참고 최대한 노력한다. 바로바로 어떻게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무조건 받아들인다와,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참고 하겠다 하시는 분. 4분 정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2분이신 거겠죠? 그렇죠? 네. 자, 4대2로 나눠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일단 참고 최대한 노력한다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분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최대한 참고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신이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해보고 도저히 자기 역량으로 되지 않는 선이 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못할 때까지 일단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혁진 씨는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도전한다, 포기한다라는 두 질문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처음에 시도를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는 이제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은 참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해보면은 이게 나의 역량을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 바로 힘들다고 그 계기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참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제 옆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너무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돼서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다 같이 협업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일을 쳐낼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줘야 이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데 지금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본다라는 건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나중에 못하게 돼서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게 일을 망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봤을 때 딱 보면 이제 자신도 알 겁니다. 이제 이렇게 주어진 과제를 보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쳐낼 수 있을까,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눈에 보일 텐데 이제 안 될 것 같을 때는 이제 바로 힘들다고는 하지 않고 이제 제일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리 언지를 준다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전에 이제 여직원이 있었는데 네, 디자인 작업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 3차원 작업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복잡한 3차원 작업들은 그 좀 신입이나 뭐 2, 3년 차 입장에서는 약간 그 마지막까지 완수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밤 늦게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밤이 너무 늦어지니까 밖에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얘가 난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해보려고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본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거든요. 그때 제가 딱 됐다, 알았어, 내가 연기시킬게. 그러고서 바로 이제 남자친구 품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하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이거는 제 능력 밖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게 아니고 그래도 한번 내가 뭐 남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하고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노력, 그게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학생분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무라는 게 이제 그 완수 개념인지 과정 개념인지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완수를 해서 완수를 못하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종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는 이거는 제가 이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때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제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과정이라면은 일단은 최대한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완수냐 과정이냐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뒀을 때, 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완수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얘기를 견적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네, 상황을.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네 분의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우리 일단은 힘들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또 손을 들어주셨는데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학교고 과제라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고 결과물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제출하고 점수를 조금 낮게 받으면 되는데 학교가 아니고 회사고 다른 업체와 외주 관계니까 만약에 자신이 최대한 해본다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하나라도 그 퀄리티 좋게 완성을 하면 다행인데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 정도 업무량은 힘들 것 같다 하고 다른 분들과 그 업무를 나누면 보다 좋은 하나라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의 완수 개념에서 그렇죠. 이 완성도 면에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자, 우리 마지막 실장님 들어볼게요. 예, 이것도 이제 싸우라고 만든 문제 같은데요. 예, 일단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납품을 두고서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를 얘기하고 하느냐. 근데 이제 만약에 대부분들의 업체들이 이제 바이어들이 요청을 해. 언제까지 끝나요? 언제까지? 근데 솔직히 아무리 20년 넘게 일을 하지만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만족스러워야지 이게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일정은 그냥 그래요. 이제 좀 힘든데 이 말 그대로 좀 힘든데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저희도 빨리 끝나면 돈 빨리 받고 좋아요. 쉴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하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는 주시고 제 역량에서 조금 이제 늘어난 타임을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여튼 시간이 정해지더라도 일단 인지는 어느 정도 저희도 물리적인 시간이 컴퓨터 렌더링하고 2D 뭐 이제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서 뭐 앙탈하듯이 나 못해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업무가 벅찰 때는 일단은 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힘들지만은 뭐 대표님 말씀대로 이해 좀 해주세요. 뭐 힘들지만 뭐 할게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적극성도 보이고 뭐 지금 상황도 좀 어느 정도는 주변에 좀 알리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상대방한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인지를 먼저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꽁꽁대다가 터지는 경우가 뭐 저도 있었고 네. 뭐 예 여러 봤기 때문에 일정을 지키는 일에서는 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누군가 또 내가- 피해를 그 처음부터 도와줬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예 막판에 누군가 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예 뭐 이거는 근데 상황에 따라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 그날까지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결국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이게 내가 정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상대방과 좀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신입사원들이 원활하게 직장 생활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님들의 귀한 팁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뭐 팁이 있다면 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죠. 그 회사를 하면서 강의도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해왔는데요. 과제를 내주면서 그런 학생들의 성향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회사 생활도 똑같은 그런 과제의 연속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또 계속 학교에서 새로운 과제가 나오듯이 회사에서는 계속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쩔 때는 아주 작은 뭐 USB 메모리 같은 거 디자인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런닝머신 같이 엄청 큰 그런 또 상품을 또 디자인할 때도 있어요. 결국은 계속 새로운 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조금 디자인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게을러지면은 프로젝트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내 머릿속에는 계속 옛날 것만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러면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모델 디자인 내가 좀 잘했다 했어도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나면 그런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계속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인정받는 그런 디자이너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금방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대하자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생진 실장님. 지금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이제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관심도 많이 가게 되고 많은 걸 보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냥 쭉 그냥 이렇게 돈 벌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 후배들은 좀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욕심을 갖고 좀 한번 뭔가 좀 만들어 나가는 어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좀 후회가 됐는데 저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관적이에요. 이 분위기를 하지 진짜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나도 좀 많이 보고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멀어지면은
다시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진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해도.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뭐 새로운 기술 그런 것도 좀 많이 보는 게 또 좋고 양산을 해야 되니까 제품 디자인은. 네, 정말 생생한 팁이신 것 같습니다. 애정을 가져야 이게 뭔가 계속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자비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누구나 다 잘났어요. 예, 지금 뭐 직장에 뭐 10년이 있어도 잘났고 지금 회사 나와서도 뭐 과탑이면 잘났고 솔직히 다 요즘은 잘난 세상이라서 하지만은 인간관계를 진짜 내가 그러니까 뭐 얘기했듯이 선배가 어려워해 보이면은 내가 먼저 가서 형 무슨 일 있어요? 뭐 도와줘. 만약 이런 사이가 되면은 내가 일이 힘들었을 때 반대로 이제 그런 분들도 나한테 이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고 도와주는 것도 뭐 지나가 툭 그래요. 무슨 저희는 테크니컬 싸움이 많으니까 뭐 소프트웨어도 아무리 여기서 뭐 학생들이 잘한다 그래도 우리가 콧방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학생들이 또 콧방길 수도 근데 여러 가지 테크니컬이 똑같은 프로그램에도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솔직히 굳이 서로 말도 안 하는데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굳이 가가지고 일 빨리 하려고 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관계를 좀 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면은 다 이제 뭐 좋은 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을 여기 뭐 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적을 절대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나이가 많던 적던 배우는 거는 그 사람이 신입사원이 됐던 뭐 어리던 뭐하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예, 뭐 어려운 회사 생활을 좀 더 즐겁게 즐거운 옆 사람과 또 사람 스트레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계속 얘기 길어져서 들어갈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배우는 거고 그 직장 생활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향후 이제 계속 진행한다고 봤을 때 최종에는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좀 대기업이면은 뭐 다른 사업부라든가 뭐 엔지니어, 마케팅 그런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독립을 하든 딴 데를 가든 그런 관계는 계속 서로 관계만 주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향후에. 너무나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배워야 된다는 거는 다 이제 같이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일단 인간관계, 뭐 회사 내부의 사람들과도 적절히 좋은 관계, 혹은 뭐 정말 싫은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약간 그런 어떤 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잘 만든다면은 나중에 큰 재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얘기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이때 이제 다시 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여쭤봅니다. 궁금한 게 있을까요? 네,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네. 말씀하셨던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저를 이제 보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3학년 선배한테 말을 거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3학년 선배한테 우리 같이 공모전 하나 해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그 공모전에서 한번 상을 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뭐든지 먼저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지 않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제 나한테 이제 손을 내밀어 줄지 모르고 서로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손을 내미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돼서 사회생활에도 연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두 분은 또 뭐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질문보다는 일단 이런 기회가 많이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어서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거나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들 정말 귀한 기회죠. 자, 그럼 우리 참여해주신 세 분께도 한 말씀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바꿔서 들어볼까요? 아, 저희 소감이요? 네. 요즘 뭐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회사도 많이 어렵습니다. 다들 대신
저는 이제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국가, 꿈이 있는 지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대처를 어려운 시국을 대처하고 꼭 꿈을 잡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네. 꿈에 대한 이야기고. 네. 실장님이요? 글쎄요. 그냥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왔다가 글쎄요 무슨 얘기 뭐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정말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계속 이 직업을 갖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양산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설계 기술도 조금 조금씩 신입사원 때는 이제 일단 본업이 중심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알아두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잘 할 것 같고 그 정도 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뭐 너무 뻔한 얘기고 평범한 얘기 같지만 그 요즘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이 약간 소극적인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좀 열정이 그 예전보다 많이 좀 떨어졌다. 자꾸 뭐 라떼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의를 제가 한 17년 했는데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은 분야를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인데 자꾸 식어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열정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정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자세,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어떤 일이든지 열정 없이 그냥 대충 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열정을 갖고 그렇게 디자인 한번 발을 내딛었으니까 뭔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신입사원과 우리 학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께서 이렇게 또 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처음은 좀 누구나 다 어렵고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감정들 갖고 이제 오늘 들었던 이런 귀한 조언들 계속해서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도 앞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슬직 토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